주제 19번 시험 범위 마지막 프린트인데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신분제도 관련된 내용이랑 황촌 지배질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선시대 신분제는 크게 보면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돼서 앞글자를 따서 양천제라고 불렀어. 근데 양천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양인층 안에서 세 가지 계층으로 신분이 분화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상위에 양반들이 위치하게 되고 그 아래 중인, 그 아래 상민, 그리고 가장 밑에 천민, 우리가 흔히 노비라고 불리는 계층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크게 보면 양천제인데 계층이 분화됨에 따라서 4신분제가 형성되었다라고도 말을 해요. 비문학에서 봤다면서? 아니야? 그런 게 있었나? 그냥 했었다던데? 양천제 이거 했었다던데? 모르면 알면 되죠 이제? 자, 양인과 천인이 각각 뭔지는 고려시대랑 너무 똑같아서 안 해도 될 것 같아. 양인 애들 과거 응시할 수 있었고 관직 진출 제한 없었고 세금 냈고, 천인들 노비니까 관직 진출 안 됐고 누군가에게 소유당하면서 천역을 담당을 했고. 자, 양반부터 볼게요. 양반은 원래 초반에는요 문무 관료, 관직자들만 가리키던 용어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현직 관료 전부 그리고 그들의 가문, 가족들까지도 양반으로 통칭하는 폭넓은 용어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1번, 2번 그냥 상식이니까 읽어보세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 급제했고 관직 진출을 위해 노력했던 자들이고요. 워낙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금수저 집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노동을 하거나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경제력이 충분했다. 자, 3번만 좀 볼게요. 사실상 군역의 면제 특권을 누렸대. 원래 군역의 면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었어. 기억이 날까? 그치? 일단 학생, 또 현직관리, 또 노비? 노비? 노비는 원래 해당 사항이에요. 아 그래요? 면제 조건이잖아. 군역에 가야 되는데 면제해주는 거. 아 돈 내면 향이. 아 근데 양반이잖아. 태어나서 15세가 돼서 군대에 가야 돼. 걔네는 100% 이제 학생이 될 거야. 양반들은 학생을 졸업할 무렵 관리가 되겠지. 관리를 은퇴할 무렵 군역 대상자가 아닌 나이가 될 거야.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양반들은 원래 군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인데 언제든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면제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계층 중위는요, 서리, 형리, 기술관, 서얼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양반이나 뭐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는 했어요. 근데 차이가 뭐였냐? 과거 응시 과목에 제한을 받는 등 일부 차별 대우를 받았어. 일부. 그 다음 상민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백성들인데요. 여기까지 찍히나 형리까지? 네. 안 봤어? 그럼 됐어. 자, 상민들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과 같은 일반 백성들로서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세금 내요.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들에게 너희 과거 응시하면 관직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허용을 해줬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바빠서 그 누구도 과거 공부를 할 시간은 없었어. 마지막 천민, 노비들이죠. 노비들은 누군가에게 소유를 당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노비랑 산노비로 구분이 돼. 공노비의 주인은 누구야? 국가나 관청. 산노비는 개인. 그렇지. 재산처럼 취급되었고 매매나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모의고사에서 맞았죠 이거? 네. 맞았죠? 사람들. 자, 여기 6번부터 나오는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체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개정된 교과서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고 교과서마다 되게 상세하고 어렵게 소술하고 있으며 강조하는 부분이야. 그러나 아직까지 모고나 수능에서 나온 적이 없어. 미지의 영역이야. 모고나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게 됐다면 첫 당첨된 사람들이야.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 나온다면 찍어서라도 맞추라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이번 시험에는 안 냈어요. 네, 일단 들어보고 이해되면 이해하고 아니면 말해요. 자,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질서. 사족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시대에만 해당하는 거 같니? 조선시대. 고려, 삼국시대, 신라시대 때 사족 안 들어갔잖아, 그렇지? 사족이 누군데? 선비들, 성리학 공부하는 양반들을 가리킨단 말이야. 그들을 중심으로 지방의 정치가 돌아갔다 이 말이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 달리 모든 분야의 지방관, 즉 수령들이 파견되기 시작했어. 그 수령들이 그 지방에 가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족들, 똑똑한 사족들. 사족들이 마냥 도와주진 않아. 도와주면서도 적절히 견제를 해. 비리를 감찰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했거든. 그러니까 사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방의 정치를 꾸려나갔다 해도 무방한 얘기인 거죠. 그럼 사족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유향소, 향회, 향약, 서원, 그리고 농장을 경영하면서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지위를 형성시킬 수 있었어. 유향소는 이미 배웠죠. 자치기구,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향소 안에서 사람들이 안건을 마련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그걸 향회라고 해. 그래서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초반에는 유향소 안에서 향회가 열렸다. 향회라는 회의를 주최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 유향소나 향회나 그냥 같은 말로 쓰여.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냥 유향소, 향회, 모르겠다. 유향소만 보자. 알겠지? 자, 향약은 뭐였니? 향약. 조광조의 개혁안 중에 향약을 실시한 거였어. 그게 뭔데? 마을 약속 같은. 마을의 약속, 규칙, 그렇지. 향촌 자치 규약이었어. 그리고 서원은 또 뭐야? 공부하는 곳. 근데 공부만 해? 서년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도 했던 곳이야. 그러니까 사족들이 집견하는 장소들이었던 거지. 그리고 사림애들은 얘들아 성종 시기부터 사족들이 사림으로서 3사 관직에 진출해서 중앙 관직에 진출을 했잖아. 돈을 잘 벌기 시작했어. 그 돈을 지방에 땅을 사, 토지를 농장으로 경영하기 시작해. 그래서 단순히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족들은 경제적인 기반까지 확보를 할 수 있게 됐어. 그런 걸 바탕으로 지방 통치에 앞장섰던 거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도편을 진짜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요. 15세기는 몇 년부터야? 1400. 1400년, 그렇지. 1391년, 92년, 1392년에 조선 왕조가 건국됐으니까 그 직후부터가 15세기야. 조선 왕조 건국되는 초반에. 그때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 즉 수령들이 중심이 돼서 지배를 했어. 각 지방을. 수령들은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족들의 도움을 받았겠지. 그리고 그 지방의 사족들은 조선 초기 유향소나 향회를 통해서 결속력을 점차 강화시켜 나가고 있었어. 아직까지는 수령의 힘이 더 셌어.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니까. 근데 성종 시기부터 사람들이 중앙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해. 다 같이 사족들이었는데 그중에 뛰어난 애들이 중앙으로 가기 시작했어. 내 친구가 중앙 관직자야. 나 중앙 관직자인데 내 친구들 엄청 많은 애들 우리 지방에 살고 있어. 중앙과 지방 사이에 커넥션이 생기게 되면서 사족들의 입김이 점점 세져. 그래서 수령의 힘을 능가해서 사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점차 지방을 지배해 나가기 시작해. 이들은 서원, 향약뿐만 아니라 농장까지 경영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점점 더 넓혀 나가게 돼요. 그러던 와중에 무슨 일이 터지나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터져요. 그래서 사족들의 지위가 바닥으로 떨어져. 그러는 와중에 그들이 예전처럼 지위를 유지는 하고 싶어.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어떠한 발악을 하게 되냐면 동족 마을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살거나 아니면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을 세워서 사족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야. 이렇게 결속력을 다시 강화하면서 예전의 권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어. 그러던 중 17세기 이후 영조 정조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분홍층, 졸부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어떻게 등장하냐? 성품장모를 제대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농민층이 새롭게 생겨나게 돼. 그래서 지방에는 원래 사족들이 제일 지금 잘 나갔잖아.
근데 얘네가 양난을 거치면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졸부들이 성장했어. 기존 사족 세력들을 구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새로운 졸부들을 신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구향과 신향이 서로 싸워 이제. 중앙에서 분당 정치 당시에 예송 한국 거치면서 서로 싸웠듯이 지방에서는 구향과 신향이 서로 싸워. 왕이 얘네 편 들었다 쟤네 편 들었다 했었지. 지방에서는 왕이 없잖아. 수령이 있잖아. 지방관. 수령이 구향 편 들었다 신향 편 들었다를 왔다 갔다 해. 그러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 수령이 신향 편을 확 감싸 안게 돼. 수령과 신향 세력들이 결탁을 해서 큰 세력을 형성하게 돼. 그래서 수령과 신향이 결탁하여 영향력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중에 정조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세도 정치가 열리게 되잖아. 각종 문제점들이 폭발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유양소, 향회, 향약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시작해. 그리고 수령과 신향들이 결탁해서 갑질을 해. 누구에게? 빈민들에게. 그러니까 가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불만을 터트리는 애들이 결국 누가 되냐? 빈민들이 되는 거야. 가난한 농민들. 그래서 19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수령과 향리들 그리고 신향층까지 결탁해서 농민들을 수탈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대표적인 밀란 뭐가 발생했었냐? 홍경래난, 임술농민운동이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요. 아, 네. 오케이? 네. 네, 영상 좀 꺼주시겠어요?